자, 조현병 환자가 대낮에 흉기를 휘둘려서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어저께 그 인천시 동구 쪽인데요. 예. 오전 11시 40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공원 앞에서 이 조현병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정신 감정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남성이 67세 남성과 37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67세 남성 같은 경우는 목 뒤쪽을 흉기로 찔려가지고 지금 현재 중태에 빠져 있고요. 예.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왼쪽 얼굴에 그 한 차례 찔려가지고 지금 응급 치료를 받고 이제 귀가를 한 그런 사안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오후 12시 30분쯤 동네를 배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지금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이 사람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피의자가 현재 뭐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상황에서 16년 동안 이제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올해 5월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직업이 없이 그 혼자 생활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온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게 그냥 정신질환의 일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예. 불렀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조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현악기 같이 줄을 얘기하는데 예. 현을 조율하는데 병이 있다, 이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용어가 이제 변경이 됐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라든지 감각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환청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자기를 뭐 이렇게 피해를 주려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환청이고 또 하나는 망상입니다. 누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 또는 도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이런 그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 중에서 한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조현병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죠.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불특정 다수에게 무동기 범죄로 바로 이제 범행을 가하기 때문에 예. 당하는 사람 또는 옆에서 지켜보는 이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공포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조현병과 관련돼서 이 범죄의 연관성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게 된다면 예.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그 범죄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는 더 낮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는 데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발생한 사건도 이 환자가 뭐 아는 사람을 상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길거리를 지나가던 일반인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16년간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이 얼마 전에 퇴소를 해서 혼자 살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기도 없고 아무 안면도 없고 모르는 사람에게 네.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묻지마 범행과 관련해서 혹은 동기 없는 범행과 관련해서 정말 마치 사고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서 좀 위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하면 예. 그 조현병이라고 용어를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바꿨어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해버리면 좀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예. 마치 그런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네. 바꾸고 나서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국립정신병원에서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있고 또 병상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대기 순서가 너무 길고 한 분이 거기 오래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예컨대. 예. 그러면 한 번 가서 좀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내보냈다가 또 다시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들여보냈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안의 형편이 좀 괜찮으면 집안에서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가족들도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뭐 보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통계상으로 보면은 수치가 현재 일반인
일반인의 범죄보다 낮으니까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예. 오히려 다른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동기가 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지만 예. 이런 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나가다가 시한폭탄처럼 아무 데나 터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측 가능하지가 않고 전혀 보호나 방어할 수 없다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현병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정말 나쁜 특성이라기보다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성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도가 좀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그 강력 범죄의 어떤 피의자가 될 그렇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좀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이 어제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환자는 사건 현장 근처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동안의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차가 여기 일방통행인데 차가 오면은 불쑥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저기에 지금 전시돼 있는 뭐 돌 바닥에 차 못 대게 된 그런 돌을 막 잡고서 뭐 실갱이 혼자 그런 상태였죠, 사람이. 예, 평소에도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뭔가 좀 대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분들이 적지가 않죠. 예. 왜 그러냐면 지난 그 2017년 5월 30일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강제 입원 요건을 상당히 강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는 1인당 평균 그 입원일이 한 197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좀 뭔가 시정을 하라라고 이제 그 공고가 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결국 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정신병원에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금년 5월에 퇴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혼자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이제 그 개정되고 난 뒤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이 바뀌었냐 그러면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2주간을 갖다가 살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자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강제 입원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저분을 강제 입원을 갖다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과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돼서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하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건 뭔가 근본적인 그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늘 이제 하는 얘기인데 과연 저런 그 일상적인 저 현상에 대해 가지고 누가 신고를 할 것이며 거기에서 누가 그 사람을 2주간 관찰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2017년 5월 달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시행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어떤 그런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이렇게 조난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응급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처 방법을 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모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정신보건복지법 왜 바뀌었느냐 하면은 그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고 멀쩡한 사람을 자꾸 정신병으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경각심이 좀 생겨났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이 사람은 그 사건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16년 동안 정신질환 알아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정신병에 의한 그런 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형법 우리가 요즘 지금 가장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그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심신미약도 아니고 지금 인터뷰 그 인근 주민의 인터뷰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조 1항 형법 10조 1항에 있는 심신상실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돼 버려요. 네. 그럼 또다시 치료감호소에 들어가서 뭐 뭔가 하였던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그럼 피해를 입은 이 나머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의 보호자들이 원래는 또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현재 지금 혼자 사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보호자가 또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뭐 치료비를 좀 뭐 지원해 준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그 좀 조언, 그러니까 보조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복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네, 문제도 많이 풀어야 있습니다. 될 과제들이 산적한 것 같습니다.